전화 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민심과 합해서 새로운 좀 더 신뢰성이 높은 정치 민심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JPD 빅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이 새로운 정치 민심 지표, 지난주에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2월의 셋째 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 교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개발한, 지난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속독의 개념을 네. 도입하셨잖아요. 어떤 네. 개념인가요? 지금 이제 정치의 민심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개념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변화가 있는 건 결국 민심의 흐름이 생기고 그 흐름에 따라서 속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여기다 공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빠를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준을요. 전체 후보자의 평균을 100으로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정상 속도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높다는 거는 민심의 흐름을 좋은 쪽으로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거꾸로 역으로 80이라고 한다면 20% 이상 적게 되기 때문에 역주행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이 기준이고 100보다 맞습니다. 높으면 좋고 낮으면 좋지 않은 좋습니다. 거다. 네. 그러면 이제 후보 하나씩 보죠. 네. 지난주에는 누가 잘했는지. 네. 먼저 문재인 후보부터 먼저 볼까요? 우선 그 지표상 먼저 우리 네. 장 대표 먼저 간단히 말씀 주시죠. 이번 주에 보여진 그 종합 민심 지표는 3.5포인트입니다. 지난주보다 떨어졌네요. 지난주보다 약 한 6% 정도 떨어졌고요. 전화는 4% 정도 올랐지만 포털 민심이 약 한 17%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속도가 보이는데요. 포털 민심의 속도는 역주행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전화 민심은 약간 올랐지만 전체 평균에 비하면 낮기 때문에 93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좋지 않고 네. 민심 지표도 지난주보다는 둘째 주보다 역으로, 못하다.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역주행이라는 단어보다는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운전할 때 보면은 스피드 리밋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80km, 뭐 90km인데 네. 초보 운전처럼 천천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체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천천히 가지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포털 민심에서 본 그 속도계가 77쪽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변화를 전혀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 속도계를 변화의 속도계로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외교 안보단도 띄우고 자문단도 띄우고 등등 하면서 뭔가 새로움을 변화주려고 하지만 무엇이 새롭냐는 것이냐라는 기본적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털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다른 후보 쪽에 관심을 갖게 돼. 물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전히 이번 주도 문재인 전 대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확장성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보완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뭔가 새로운 게 없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 추이가 나오는데 네. 그 특징적인 게 어떤 건가요? 실제로 그 왼쪽 그 하단에 보시면 포털 민심과 전화 민심의 그 작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주간의 그 변화된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민심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높은 지수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고 포털 민심은 급격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변동이 되게 크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지율의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근데 저 지표가 실은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정치 발언 문제가 빠진 상태일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지향하는 가장 핵심적 전략은 집토끼 강화 전략입니다. 우리 선거에는 집토끼 전략이 있고 산토끼 전략이 있는데 자기의 지지층을 확실하게 다져간다. 그게 당내 경선을 네.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희정 지사는 그게 아니라 산토끼 전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포털 민심이 이 업앤다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대적 후보가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은 포탈이 확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남 피살 사건을 토대로 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자문이었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면은 포탈에서 분명히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가 잘 관리하느냐. 지금과 같은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포탈에서의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조금 더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1등은 1등으로서의 전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다시 얘기해서 추격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맞붙는 것이 아니라 뭐 솔직히 말하는 따라오려면 따라와 봐라. 1등은 1등 전략을 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문재인 대표가 3주째도 1등은 1등이고 맞습니다. 또 그 수준이 꽤 높긴 한데 뭔가 새로운 걸 그렇습니다.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다. 그럼 안희정 지사 쪽으로 가볼까요? 안희정 지사 역시 그래프가 지금 상당히 상승 곡선이 가파른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그 종합 민심 지표는 2.6포인트를 지금 보여주는데요. 포털 민심과 전화 민심 두 개 다 거의 20%대를 유지하면서 지금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맨 오른쪽 위에가 안정권을 향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 그 그래프상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포털 민심의 속도나 그다음에 전화 민심의 속도가 상당히 지금 좋게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 참 빠르군요. 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지난주에 전화 민심은 약 51%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전화 민심이 약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성장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정치 민심 지표가 낮았을 때는 그 상승폭이 굉장히 커서 고속 성장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한계치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 성장의 속도가 그 비율이 점점 작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진국이 중진국 갈 때까지 빨리 가는데 네네. 중진국에 선진국 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지금 선진국 못 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 안희정은 이제 후진국에서 중진국 정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려울 거다.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과속은 금물이다. 빠르잖아요. 그렇지만 뭐 아우토반에서는 속도 제한이 없을 정도로 정치 고속도로에는 아마 속도 제한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저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포탈과 전화 민심에서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이 있는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선의라든가. 그래서 선의의 발언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안희정 지사에 관련돼서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이제 전화라든지 포털 민심이 있어서 보면은 과연 중도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지금 보수층에서는 자신을 대표할 후보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서가 굉장히 반감이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데요. 저게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보수를 대변하는 새로운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도 안희정 지사가 저렇게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첫 번째 그런 의문이 생기고 두 번째는 당내 경선이라는 큰 벽을 갖고 시작을 할 때 보통 보면 당내 경선할 때는 지토끼를 강화시켜야 되고 본선에서는 상토끼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인데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한테 큰 과제는 뭐냐면 20%대를 뚫었어요. 여론조사에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의 그 과제는 뭐냐면 25%를 넘어설 수가 있느냐라는 게 아마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지사가 25%를 전화 여론조사에서 뛰어넘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추세이고 문재인 대세론과 박빙의 승부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정치 민심 지표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지금 문재인 대표가 주춤하는 사이에 안희정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안희정이 갖고 있는 구조적 약점은 그렇습니다. 저게 중도 보수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저게 의미가 있느냐 네. 하는 게 있고 속도가 지금 100을 넘었기 때문에 좀 과속인 측면이 있어서 실수의 위험성이 그렇습니다.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수 쪽에서 그래도 희망을 갖는 분이 황교안 이 총리인데 이 황 총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네. 그 종합민심지표가 전주는 1.9포인트가 됐습니다. 그 전화민심지표는 12% 정도 상승했지만 포털 민심지표는 18% 정도 내려갔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지난주에 포털에서 21% 빠졌는데 전주에도 똑같이 한 20% 내외가 또 빠졌다는 거예요. 2주 연속해서 포털 민심이 빠졌다고 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네. 좀 하향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즉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주목됐었는데요. 실은 지금 특검법 연장 관련돼서 정치권에서 황교안 대행을 향해서 연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러한 현상 유지적인 자세를 보이다 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탄핵에 관련돼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민심과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포탈에서 2주 연속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물론 여기 우리 조사에서는 빠졌지만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그동안은 유승민 후보로만 거론이 됐지만 홍준표 지금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고 아마도 대권 가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에서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탄핵 결정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황교안 권한대행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되지 않았었나 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지금 얘기한 이 세 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안희정, 황교안 이게 그동안의 관심사였는데 지난주에 특징상으로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조금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현재 지난주에 종합민심지표가 1.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5포인트로만 본다면 그렇게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지표에서 보는 것처럼 포털 민심 지표와 전화 민심 지표가 둘 다 20% 이상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14주 동안의 다른 후보자들 비교 분석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되게 의사결정 지표에서 보듯이 계속 한 자리에서 계속 맴돌았었는데 작은 정치 민심의 새로운 어떤 불씨를 지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 느낄 정도로 저 작은 수치의 변화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네, 지난 세 번째 주에 안철수 대표가 속도로 봐서도 빠르고 지금 상승하는 그 폭도 큰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공격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이 이제 손학규 의장이 국민의당으로 들어가면서 당내 경선이 3파전으로 펼쳐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손학규, 안철수, 천정배.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민심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의원은 촛불은 굉장히 존중하지만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은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정책적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면서 조금이나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지난 2월 2주 때는 포탈, 전화민심 모두 다 하향이었었는데 이번 3주에서는 이 전화 포탈 모두 다 2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변화를 지금 이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밑에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것을 바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그러한 그 행보로서는 뚫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어젠다를 통해서 또는 정치적인 실험을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씩은 올라가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어떠한 안철수식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특징을 보면은 중도 보수 쪽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안희정, 안철수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상당히 왼쪽으로 그 자기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어떻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그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 안철수 의원과 종합 그 민심 지표는 1.5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달라요. 그것은 주로 포탈. 그러니까 포탈 위주로 가 있지 전화 민심에서는 1포인트 이내 오른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포털 민심이 중요한 것보다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전화 민심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는지는 다음 주에 봐야 되는데 결국은 안철수 의원과의 그 1.5포인트라고 하는 건 같지만 내용이 정반대로 지금 보여집니다. 저 라포털에서는 큰 미묘한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벌써 민주당 당내 경선은 문재인 안희정이라는 구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3월 13일 이전에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탄핵 위기설이 지난주에 굉장히 뜨겁게 포탈을 달고 썼었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탄핵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러한 포탈의 민심 지표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포탈 민심이 전화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저게 저 포탈과 네. 전화 민심 간의 네.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혹시 좀 보신 적 있어요? 포털 민심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전화 민심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이제 이재명 시장 경우는 다음 주에 보면 네. 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지표상에 있는 저 내비게이션 형태로 보면요. 저 위에 있는 안정권 쪽으로 방향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질 못해요. 지그재그로 방향성이. 또 하나는 예. 이재명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대연정과 관련된 거, 선의발언과 관련돼서도 지금 총선을 해야 될 상황에서 총선의 대상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안희정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탑탁을 향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각을 이루면서 가야지 나름대로 관심을 끌고 있지 2등을 하기 위해서 안희정 지사를 공격한다는 것은 별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의 색깔로 승부를 걸어라. 이것이 이제 안희정 지사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인데 이재명 시장도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보수 측에 있는 후보라 그럴까요? 아직 후보는 아니지만 유승민 의원인데 참 고전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2주 연속 그 0.9포인트 그러니까 1포인트 이상을 지금 극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사항은
1월 달에는 1.3포인트에서 1.8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서부터 1.9포인트까지 내려오고 나서 정말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어떤 정책적 이슈나 새로운 모멘텀을 실제로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참 유 의원 좀 우리가 보기 네. 안타까운데 왜 그럴까요? 정책적 면에서 보면은 뭐 다른 후보와 더불어서 상당히 굉장히 내공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풍부한데 두 가지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하나는 여전히 이제 유승민 의원을 따라다니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정통 보수의 기치는 보수층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TK 지역에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의 지지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가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또 다른 그 보수의 가치가 아직까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유승민 후보의 전략적인 그런 그 발언이었다고 보지만 큰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수 후보 단일화를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렇게 되면은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왜 튀어나왔느냐. 그냥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면 끝까지 독자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남경필 지금 도지사가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아주 공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새누리당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 정책적 컨텐츠는 굉장히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포탈이나 민심에서 뜨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결국 그 빅3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문재인 그리고 안희정, 황교안인데 그 세 사람을 한꺼번에 네. 이제 놓고 우선 저 그래프를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후보자 중에서 빅3만 따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저기 별표로 보여지는 게 현재의 지금 포지셔닝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 쪽으로 가야지 당선권에 굉장히 유력한 그 후보자가 될 텐데 지금 가장 포지셔닝으로 좋은 쪽은 지금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성이 지금 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요. 안희정 후보인 경우에는 거의 그 방향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황교안 지금 대행께서는 이게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듯 했다가 지금 역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민심이 빠져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결국은 좀 더 새로운 어떤 정책적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정체, 안희정 상승,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추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왼쪽이죠. 축을 보면은 네. 전화민심 지표에 빨간 줄로 서 있는 게 2.5라고 돼 있으며, 네. 그러니까 저 2.5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스타 표시를 보면요, 저것이 이제 간격이 점점 문재인 대표의 그 스타와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를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나름대로 한번 문재인과 안희정 간의 당내 경선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다음 주에 민심 지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정치적 논쟁과 발언들이 있었고 더불어서 북한 변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투영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저게 아까도 우리가 제기가 네. 된 대로 안희정 지사의 지지는 그렇습니다. 주로 50대 이상 중도 보수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는 보수가 아니라 진보 네. 그리고 20대 40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라는 민주당의 특성을 놓고 보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할지라도 구조적으로 문재인 유리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나 똑같이 지지도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의 핵심적인 그 상승을 이끄는 요인은 5, 60대와 오히려 충청에서 있었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의 결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 시장이 빠진 것이 안희정으로 가지는 않고 결국은 문재인 쪽으로 결집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내 경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벼랑간 안 지사가 자신의 선의 발언을 두고 뭐 처음에는 완강하게 버텼지만은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냐면 물론 중도 보수층 연구됐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안희정 지사의 과제고 문재인 전 대표는 안희정 지사가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독자적으로 행보를 강하게 해서 오히려 격차를 벌이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좀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전 대표 경우에 정세현 그 전 통일부 장관 네, 약간 좀 조금 무리한 표현이라 그럴까요? 그런 표현 때문에 중도 보수 쪽으로부터는 더 아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않을까. 있죠. 네. 그런데 문 대표는 어떻게 이렇게 자꾸 보좌관도 아니고 뭐죠? 자문단이 그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 지난주는 문재인 정책 안희정 계속 상승, 네. 황교안은 조금 후퇴.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는 아직은 중요하지가 않다. 그런 흐름인데요. 근데 저걸 도표를 보고 재밌지 않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올라가는데 공교롭게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가 떨어지는 걸 누가 흡수를 하고 있냐면 유승민 의원이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안희정 지금 지사가 흡수를 하고 있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예를 들어서 경고성에 맸을 때는 빅퀘스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성에서 봤을 때 저게 나름대로 이제 이게 저좁혀지게 되면은 그때는 문재인과 안희정 두 사람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일종의 밀월 관계예요. 이번 뭐 발언을 두고 뭐 분노와 또는 뭐 정의, 사랑이가 나왔지만은 두 사람 안희정 지금 그 지사는요 단 한 번도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아주 독설이라든지 비판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의 경쟁이 아마 치열하게 질 것인데 저는 안희정 지사의 그동안의 언행으로 봐서는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나를 세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황교안 그 총리의 표는 중도 보수 쪽인데 그거를 안희정 지사가 흡수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그래서 이제 지금 있을 우리가 흥미로운 거는요.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일정을 보면은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일주일까지도 당내 경선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많은 분들은 경선이 아니라 모집하는 거죠. 네, 모집하는 거죠. 그 경선인단이 150만 명을 넘어설 경우에는 이거는 민주당 지지 말고도 다른 층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게 만약에 200만 명, 250만 명이 된다고 한다면 역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다시 거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의 완전 국민 참여 경선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역선택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쪽도 결집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 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나름대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가 지금 처음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당의 경선은 지금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가 갖고 있는 경선에서의 관심도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모든 후보들이 죽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는 민주당으로 봐서는 참 좋은 후보다라는 효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지난주 특징을 보면은 문재인 정책, 안희정 계속해서 비상, 그리고 황교안 후퇴. 그런데 황교안 표는 주로 안희정 지사가 가져가는 그런 현상. 이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탈을 보고 있는데
포탈에서 나오는 현상은 시차를 두고 전화 민심으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이번에 지난주의 특징 이게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이 될 건지 이게 관심사항입니다. 다음 주 거 나오면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